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합, 개혁,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될지, 또 경남 지역이 맞이할 변화와 과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송순호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대선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신 우리 국민과 경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선거는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5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불법 계엄, 불법 내란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내란 세력에게 또 정권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을 종식하고 또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불법 개헌과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참 다양한 민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변화, 개혁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 또 국민 통합에 대한 요구도 분명한데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좀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통합이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너무나 갈라져 있었어요. 동과 서로 갈라져 있었고, 남과 여가 갈라져 있었고,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이 갈라져 있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갈라져 있었고, 이런 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이번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도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일성이 어쨌든 통합해야 되는, 그렇죠? 사회의 갈등과 또 갈라져 있던 모든 것을 통합하겠다는 일성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 그다음 진보, 보수냐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통합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야당과도 잘 협치를 하고 또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정당 간에는 사실은 약간 경쟁 관계인 거지 이것을 없애야 될 적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같은 정치 문화들이 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하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통합하는 그런 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번 대선이 참 짧지만 치열했던 선거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 선거 치르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이나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정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고 또 본인들이 정권을 만약에 뺏긴다 보면 본인들에게 치명타가 있을 거다. 그때 보수 세력에 와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절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경남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면 노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다 아니면 어떤 무슨 팀이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음식을 무작위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간에다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30명이 갈 건데 방을 좀 해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170장을 좀 빨리 해서 달아달라든지 예. 실질적으로 다 거짓이셨고 사실이 아닌 예. 어째 보면 그것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름을 가장한 그렇게 해서 어째 보면 시장 질서도 흔들리긴 하지만 주민들이 가지는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째 보면 민주당에다가 원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까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제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이 이제 컸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절실하게 느꼈고 경남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당에 접수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렇군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했지만 득표율로 본다면 약 49%, 또 김문수 후보가 약 41%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 약 41%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 이 국민 통합이 굉장히 절실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지점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번 대선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치러져서 정말 탄핵이 되면서 치러진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크게 격차를 못 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은 아니 내란을 하고 나서도 선거를 치렀는데도 그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어떻게 41%를 득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진정 간의 어쩌면 세력 간의 갈등이 크다라는 것을 맹징하게 보여준 결과로 보여져요. 이것이 통상적 선거에서 보면 이 정도 내란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면 저는 표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는 게 어찌 보면 상식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양간으로 극단화되어 있다. 또 통합을 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국민 간에 통합을 해야 될 시기다. 그 통합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혔죠. 예. 저는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의 민심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경남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가 39.4%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드러난 경남의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국적으로 50%를 못 넘긴 것, 그리고 경남에서 40%를 못 찍은 것. 예. 이것이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선거면 충분하게 전국적으로 50%를 넘기고 경남에서도 40% 초반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어찌 보면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득표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양극단화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 그렇죠, 통합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경남의 민심도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었고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는 11%대였거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27% 정도대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6% 정도 득표를 했고 근데 지금은 당선에 39.4%잖아요. 그만큼 해서 어찌 보면 1997년에 비하면 거의 4배 정도나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된 선거 결과라 보는 거고요. 이번 이제 경남에 있는 도민들의 민심들도 40%를 꼭 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보다는 2%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경남 도민들도 내란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무너진 민심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경남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도 이 선거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남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주당의 정치 기반이 경남에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확장되고 있죠. 선거 결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각 지역별로 보더라도 상당하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가요. 예전에 어째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40%를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를 넘긴 지역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3% 내지 또 4% 정도를 앞선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예. 김해 같은 경우는 한 4%포인트 앞섰고 그제 지역도 3%포인트 정도 김문수 후보를 앞질렀거든요. 그것은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 그제 이쪽 지역 그리고 이제 양산도 겨우 한 2% 포인트도 차이 안 나게끔 저희들이 약간 적거든 마이너스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런 거 보면은 김해나 양산이나 거제에서 상당한 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김해나 양산, 거제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선거의 영향들이 그대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화의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내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는요. 물론 이제 시군의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빼더라도 기초의회 의원들은 중선거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절반 정도로 가져갈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한 명을 뽑는 선거, 소선거구, 그거는 이제 광역 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장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선거는 어찌 보면 내년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딱 1년 된
취임하고 나서 1년 정도 된 지난 이후에 선거를 치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저는 소선거구 선거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단체장의 선거도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우리 경남에도 도지사나 또 김해시장 또 거제시장, 창원시장 아니면 또 뭐 남해 군수 그죠? 이런 시 통영시 마찬가지 이런 데서 단체장을 저희 민주당에서 가져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는 국정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더라. 경제도 좋아지더라. 예.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더라. 라는 효능감이 있으면 저는 그 선거가 굉장히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준비할 때 가장 주력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전체적으로 중앙선대위도 마찬가지고 경남선대위도 마찬가지인데 경청 모드였어요. 경청 모드. 어쨌든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치러진 선거가 아니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뭐 공약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세밀하게 있는 지역 공약을 발굴하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가 거칠게나마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약도 발표하고 또 16개 우리 지역위원회별로 18개 시군에 다른 공약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잘 다듬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우리 이제 경남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선대 본부에 있는 사람들 운동원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청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깨알같이 적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되는 것을 다시 이제 공약화 해달라고 건의도 해서 또 뒤늦게 또 공약으로 채택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깨알같이 정리된 경청에 대한 경청으로 나타났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거의 기조였기 때문에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경청 모드였다. 여기에 전략을 세우고 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시기 때는 뭐 경남뿐만 아니라 좀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좀 경남이 어떤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 문제뿐만 아니고요. 전국이 사실은 지방 소멸, 또 수도권 집중, 또 청년의 인구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우리 해운구 역시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고령화가 초가속도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과연 활력을 유지할 거냐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도권 집중을 막고 우리 지역이 골고루 전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되려고 하면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균형 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진 철학과 그런 기조를 가진 정부냐, 그렇지 않은 정부냐에 따라서 지방의 발전은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와 국정 철학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부재했다 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과 또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법과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남에
지역 발전도 굉장히 확연하게 좀 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공약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이제 불경 30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K조선을 통해서 스마트 조선을 통해서 조선업을 더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창원이 사실 제조업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특히 방산. 그죠? 인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술력 R&D를 투자해서 우리 국산 기술을 내재화해서 어쨌든 세계 경쟁력을 가져서 수출도 많이 하겠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이야기 나온 김에 지역 현안들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NC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창원시와의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어려운 문제, 민생이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NC 야구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있고 여기에서 아마 창원시에 대한 비판과 비난들이 보물듯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NC 구단에 대한 이제 뭐 비판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창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비판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창원 NC 마산구장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야구 팬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야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야구까지 안 열리게 되니 자영업자들은 좀 죽을 맛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들이 창원시와 NC로 둘 다 향했어요. 그런데 더 많게는 이제 창원시로 그 불만이 향해져 있는 것 같고요. 초기 내용에서 아마 창원시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창원시는 창원시가 좀 책임져서 발벗고 나서면 될 건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핑퐁들이 좀 있었고 NC는 답답하니까 뭐 이게 또 뭐 인재 사망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쵸. 그거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NC 구단으로서도 상당히 뭐 곤혹스러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NC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또 창원시도 NC와 요구하는 바들을 들어줄 부분들이 있을 건데 또 무조건 또 해서 과도한 요구가 오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못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NC와 창원시가 잘 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다만 지금 창원시정을 책임지는 선장이 없어요. 창원시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게 선거법 때문에 시장직을 상실해서 지금은 창원시장이 공석인 상태거든요.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상 아니죠. 거의 1년 넘게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어야 예. 되는 상황이라서 창원시가 상당히 저는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창원 시민들의 손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NC 문제든 버스 파업 문제든 민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 또 시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장 두 팔 긋고 또 두 발 긋고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이 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없다 보니까 창원 시민들 또 야구로 보면 야구 팬들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어쩌면 또 정치의 문제로 예. 다시 기속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어쨌든 창원시와 NC가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야구장이 그대로 존속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 즐거움도 느끼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 먹고 살만한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남의 또 다른 현안 하면은 또 우주항공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이제 개청 1주년을 맞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도적 기반이 약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제정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좀 포함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만들면 훨씬 더 속도와 힘을 받겠죠.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와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주항공청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주항공청사까지 다 지어지지 않고 개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조기 신축이 되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안정적이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좋아져야, 그죠? 우주항공 문제와 관련돼들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 사업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R&D, 연구 개발 쪽에 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또 우주항공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설립한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되고 또 발굴이 되어서 우리 그 인재들이 우리 우주항공 산업 특히 이제 우리 경남 지역의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좀 당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은 또 방위 산업이 특화된 지역인 만큼 또 방산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이 대통령 공약 중에 뭐 방산 부품 R&D 지원이라든지 뭐 기술 자립도 향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우주항공 산업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둘 다 우주항공 산업이든 방산 산업이든 간에 굉장히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다음 우리 창원에는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하나오션이 있고 또 그 로템이 있고 위아가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비행기를 만드는 KF-21 후속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또 K9 자주포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LTM이는 뭐 저는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기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투입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창원의 방위산업을 특화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R&D 연구비나 개발비를 이제 획기적으로 투입을 좀 시킬 거라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기술이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빌려온 기술들이 많거든요. 핵심 기술들을 외국에서 많이 빌려오거든요. 그것을 우리 기술로 국산화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창원의 방산업이 전국이 아니죠. 세계의 4강의 방위 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어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랄까요? 정치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소통을 잘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게 어째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어째 보면 조금은 이제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막 이런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요. 결정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에다 가보고 다른 회의도 가보면 의견을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 발언을 하시라 그래요. 발언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빠른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어째 보면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청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지만 결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하는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SNS와 활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자셔요. 물론 이제 본인 유튜브를 유지한 그것도 뭐 100만 넘어가는 이제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데 그게 보면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셔요. 그래서 보면 어째 보면 굉장히 자상하지 않으면 그건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답변을 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관심이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끔 만드는 게 어쩌면 나라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참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경남 도민 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경제가 너무 힘들고요. 민생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폭증하고 있고 또 민생은 파탄났다 하고, 그죠? 경제는 너무 침울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내란 종식을 해야 될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행정부나 또 국회에서
정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되살아나서 우리 서민들이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다음 정말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경남도민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죠, 국민 주권 정부를 하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으면 비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지지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송순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